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분자의 세계에서 분자의 구조를 예측하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루이스 구조식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그 루이스 구조식을 바탕으로 오늘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3차원 구조에서, 3차원 공간에서 분자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예측해 보는 걸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걸 도와주는 이론이 바로 오늘 배우는 전자쌍 반발 이론입니다. 이름 그대로 전자쌍들끼리는 반발한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론인데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준은 중심 원자예요. 중심 원자가 있을 때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들이 있었죠. 우리가 루이스 구조식 그렸던 걸 떠올려 볼게요. 그때 이 전자쌍들끼리는 뭐가 작용하냐면 반발력이 작용을 하죠. 자, 그렇게 되면 전자쌍들끼리 반발력은 그 분자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이 반발력이 어떻게 되도록 배치되냐면 바로 최소가 되도록 전자쌍이 배치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전자쌍 반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최소가 되려면 공간에서 어떻게 있어야 최소가 될까? 그렇죠. 가능한 멀리 떨어져야 되겠죠. 가능한 멀리 떨어져 배치된다라는 이론이 전자쌍 반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는 BCl2예요. BH2 해보겠습니다. 자,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보면 이렇게 베릴륨이 중간에 있고 양쪽에 수소가 있는 루이스 구조식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베릴륨을 중심으로 중심 원자 베릴륨을 중심으로 전자쌍이 몇 개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전자쌍이 2개가 있습니다. 전자쌍이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이 전자쌍들끼리 어떻게 배치된다? 맞아,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배치된다는 거죠. 그러면 3차원 공간에서 이 2개가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면 각도가 몇 도까지가 최대일까? 그렇죠, 180도죠. 180도가 되면서 이 분자는 일직선, 선형 분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자의 구조를 예측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보레인입니다. 보레인 구조식을 생각해 보면 보레인이 있고 이렇게 금소가 있고 이렇게 수소들이 결합을 하고 있어요. 우리 루이스 구조식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렸었어요. 그런데 이건 3차원의 구조가 아니죠. 3차원에서 구조를 예측하려면 전자쌍 반발 이론을 떠올리자. 전자쌍 반발 이론이란 중심 원자 주변에 있는 전자쌍들이 어떻게 배치된다?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배치되려고 한다라는 게 전자쌍 반발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대로 두면 이 둘 사이에는 거리가 멀지만 여기는 90도 각도로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 개의 전자쌍이 3차원 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각도는 몇 도일까? 각도는 그려볼게요. 금소가 이렇게 있고 수소가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각각의 각도가 120도를 이루면서 여기도 120도, 여기도 120도 전부 120도를 이루는 평면 삼각형 구조일 때가 이 각각의 전자쌍들이 어떨 때 최대로 멀리 떨어질 때의 배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레인은 이렇게 삼각평면 구조를 이루는 분자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다음 표를 한번 볼게요. 자, 중심 원자 기준은 뭐다? 중심 원자다. 이 중심 원자 주위에 전자쌍 수에 따라서 어떻게 배치될 때가 최대한 멀리 떨어진 배치이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중심 원자에 전자쌍이 2개일 때 우리 앞에서 봤듯이 여기 중심 원자고요. 양쪽에 지금 전자쌍이 있죠. 각도 몇 도? 180도. 180도 각도를 이룰 때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거다. 여기 결합각이 180도가 되겠고요. 따라서 이런 분자의 경우에는 바로 분자가 선형 분자가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전자쌍 수가 이번에는 3개일 때 전자쌍 수가 3개일 때 방금 봤듯이 몇 도일 때가 최대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거다. 맞아요. 이 각도들이 120도를 이룰 때
120도일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각각 전자쌍들이 꼭지점에 배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평면 삼각형의 꼭지점. 그래서 분자의 구조는 평면 삼각형 구조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쌍이 4개인 경우. 전자쌍이 4개인 게 우리가 배우는 고등학교 과정에선 최대죠. 중심 원자가 있고요.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4개 있을 때 언제가 최대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거냐? 바로 결합 각도. 여기 보면 이렇게 하나가 결합각이 나오는 거죠. 이 결합 각도가 109.5도가 될 때가 최대로 멀리 떨어진 겁니다. 이것보다 더 멀리 떨어지게 되면 반대쪽이 더 가까워져요. 그래서 109.5도가 최대로 떨어진 구조이고 4개의 전자쌍이 서로 109.5도로 떨어져 있는 이 구조, 이게 바로 정사면체 꼭지점에 전자쌍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분자가 형성이 되었을 경우에는 분자의 구조가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정사면체 한 면이 정삼각형이고요. 4개의 면이 있을 때가 정사면체죠. 정사면체가 있고 가운데에 중심에 중심 원자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쌍이 2개일 때는 180도, 3개일 때는 120도, 4개일 때는 109.5도가 최대로 공간상에서 떨어져 있는 전자 배치다. 이걸 떠올리면서 분자 구조를 이제 앞으로 다루어 볼 거예요. 자, 그 전에 하나 더. 전자쌍은 중심 원자 중심에 공유 전자쌍도 있지만요. 비공유 전자쌍도 있었어요. 자, 그럴 때는 하나를 더 고려해 주어야 하는데 비공유 전자쌍의 경우에는요. 공유 전자쌍보다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해요. 자, 누가? 비공유 전자쌍이. 중심 원자 주변에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반발을 해요. 더 크게 반발한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원자랑 B라는 원자가 서로 전자쌍을 공유했을 경우. 자, 이렇게 공유가 되겠죠. 자, 그런데 A라는 원자가 전자쌍을 혼자만 가지고 있어.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죠. 얘는 공유 전자쌍이고, 비공유 전자쌍은 이렇게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공유 전자쌍의 경우에는 이 전자들을 양쪽에서 핵이 잡아 끌고 있는데 반해 비공유 전자쌍은 오직 한쪽에서만 전자를 끌고 있잖아요. 한쪽 원자의 핵만 전자를 끌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공유 전자쌍이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게 되고요. 다른 전자쌍들과 반발이 더 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전자쌍이라도 공유냐 비공유냐에 따라서요.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보다 공유,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더 크고 그 다음에 비공유까지끼리의 반발력이 더 크다. 그러면 분자 구조, 각도에 조금씩 영향을 더 줄 거다. 이 말이죠. 자, 요거 유념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한 형태, 원자 2개가 있을 때 분자 구조를 예측해 보는 거예요. 2개가 있으니까 이원자 분자죠. 이원자 분자는 뭐 H2, HF, 뭐 O2, N2 이런 분자들인데 다 어떻다? 다 선형이다. 이건 선형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2개로 다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다 결합각도 180도로 이렇게 두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게 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보면 수소와 플로린과 수소는 단일 결합이고요. 산소 기체는 이중 결합, 그다음 질소 기체는 삼중 결합인데 분자의 구조는 어때요? 모두 선형이다. 그래서 다중 결합은 단일 결합으로 취급하여 분자 구조를 예측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자 구조를 예측할 때 이중결합이냐 삼중결합은 중요하지 않다. 결합을 했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원자 분자를 넘어서서 다원자 분자의 구조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전자쌍 반발 이론을 바탕으로
다원자 분자의 분자 구조를 예측해 보는 건데요. 먼저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중심 원자 주변에 공유 전자쌍만 있는 경우인데요. 공유 전자쌍만 있는 경우, 공유 전자쌍만 있는데 그게 두 개일 때, BeCl2, BeH2 이런 것들. 여러분 구조가 어떻게 생겼다? 그렇죠. 선형이다. 공유 전자쌍 두 개가 최대로 멀리 떨어진 게 180도라고 했었죠. 아, 이 분자 선형이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선생님이 예시를 든 거죠. BeCl3입니다. 삼염화 분소인데요. 이때 분소를 중심으로 3개의 전자쌍이 있고요. 3개 모두 공유 전자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셋 다 밀어내는 힘이 같으니까 최대한 멀리 떨어졌을 때 각도, 120도 각도를 이루고요. 이 분자의 구조는 평면 삼각형 구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메테인입니다. CH4 중심원자 탄소를 기준으로 전자쌍이 4개가 있고요. 4개의 전자쌍 모두 공유 전자쌍이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힘이 다 같아요. 그러니까 결합 각도가 전부 다 이렇게 결합 각도든 이렇게 결합 각도든 이렇게 각도이든 모든 각도가 109.5도를 이루고요. 분자의 구조는 이렇게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고 있다. 정사면체의 중심에 중심원자 탄소가 있고요. 정사면체 꼭지점에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형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공유 전자쌍만 있는 경우인데 자, 중심원자에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이 섞여 있을 수 있죠. 자, 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도 있는 경우예요. 자, 대표적으로 암모니아가 있는데요. 암모니아의 루이스 구조식 한번 그려볼게요. 암모니아의 루이스 구조식은 자, 이게 끝이 아니라 질소가 가지고 있는 뭐도 포함해서 그려볼게. 자, 질소가 가진 비공유 전자쌍도 포함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중심 원자 질소를 기준으로 전자쌍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4개예요. 그쵸? 자, 그런데 이때 공유 전자쌍은 3개고요.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란 말이지. 비공유 전자쌍이 섞여 있다. 자, 이 비공유 전자쌍이 섞여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전부 공유 전자쌍이었으면 정사면체 구조일 거예요. 그런데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섞여 있어요. 여기 볼게요.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섞여 있기 때문에 공유 전자쌍들에 비해서 비공유 전자쌍이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더 많은 반발이 있다고 했었죠. 따라서 정사면체에 비해서 이 공유 전자쌍들의 결합이 조금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 비공유 전자쌍이 차지하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유 전자쌍들은 이렇게 움츠러든다. 더 결합 각도가 가까워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정사면체라면은 결합 각도가 109.5도인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수소, 질소, 수소 사이의 이 결합각이 몇 도냐? 107도다. 107도. 결합각이 주는 거죠. 뭐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 하나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자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분자의 구조를 얘기할 때는 주의사항, 비공유 전자쌍은 빼고 얘기해요. 분자는 말 그대로 원자들로 이루어진 거니까 비공유 전자쌍을 포함해서 이게 뭐 삼연체 구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자, 얘가 이제 없는 상태에서 원자들만 보는 겁니다. 원자들만 보았을 때 이 형태가 삼각뿔이 되겠습니다. 삼각뿔. 자, 이번에는 물이에요. 물. H2O. H2O의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보면 가운데 산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산소가 가진 비공유 전자쌍 2개. 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중심 원자 산소를 기준으로 전자쌍이 몇 개? 아, 4개예요. 자, 이때 똑같이 4개인데 비공유 전자쌍 몇 개다? 2개이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삼연체 구조에다가 중심 원자 주변에 비공유 전자쌍이 2개예요.
이렇게 되면 공유전자쌍 서로 어떻게 된다? 좀 더 이렇게 가까워진단 말이야. 왜? 비공유전자쌍들이 반발이 더 크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이게 좀 더 이렇게 가까워집니다. 따라서 이 각도, 수소, 산소, 수소 이 결합 각도 몇 도다? 104.5도다. 결합 각도가 점점 줄어드는 거 볼 수 있죠. 이거 비교해서 알아두어야 합니다. 결합 각도는 104.5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분자의 구조는 어떻게 말한다? 분자의 구조는 비공유전자쌍 떼고 얘기해야 된다고 했죠. 비공유전자쌍 떼고 분자가 이렇게 굽어 있는 형태죠. 그래서 분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결합 각도가 104.5도라는 얘기고요. 이러한 형태를 구분형 구조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체크해 주세요. 자, 그래서 방금 했던 거 글로 한 번 더 정리하면 자, 최종 분자 구조에서는 뭐를 떼고 얘기한다? 비공유전자쌍은 떼고 말한다. 그래서 공유전자쌍만으로 최종 분자의 구조를 결정한다. 이고요. 전자쌍 수가 같을 때는 비공유전자쌍이 많을수록 결합각이 작아진다. 그래서 결합각만 비교해보면 비공유전자쌍이 없는 메테인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NH3, 그 다음에 H2 이렇게 결합각의 차이가 있다. 셋 다 중심원자 주변의 전자쌍은 4개임에도 불구하고요. 자, 비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것도 아까 살짝 얘기했던 건데 중심원자에 다중결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중심원자에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있을 때 뭐로 취급한다? 단일결합으로 취급한다. 단일결합으로 취급하고 분자의 구조를 예측한다. 자, 예를 들어서 CO2입니다. CO2는 탄소와 산소 이중결합으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공유전자쌍이 2개씩 있는 거죠. 이러니까 공유전자쌍 4개예요. 이게 아니라 분자 구조 예측할 때는 이중결합을 단일결합으로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전자쌍 반발 이론 적용할 때 탄소 중심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2개 있는 경우다 라고 생각하고 그 구조가 선형이다 이렇게 예측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이아나수소도 탄소와 질소 사이의 이 삼중결합을 단일결합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면 중심원자 주변에 공유전자쌍이 2개 있는 경우라고 보고 분자의 구조 예측하는 거고 그때 결합 각도는 최대 180도이기 때문에 분자 구조는 선형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중결합을 단일결합으로 취급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평면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정삼각형은 아닌 거죠. 평면 삼각형 구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